자,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사진 어제 저희 제작진께서 사진을 하나 구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도 사진이 나왔어요. 자,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김계리 변호사 같네요. 김계리고 그 뒤에 옆에 표정이 왜 저러지 그런데? 입이 삐쭉 나온 것 같은데. 입이 삐쭉, 입이 삐쭉. 왼쪽에서 한번 정청내네요. 네, 입이 삐쭉 김계리 변호사. 자, 삐쭉 하고 가고 저거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나오면서 지켜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변론을 하러 들어가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 옆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예. 예, 어이가 없다 하고 들어가네요. 네. 자, 표정 보니까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챗 아유 이런 표정 같습니다. 그죠? 흠칫뿡 예, 그죠? 예.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네요. 저걸 보고 네티즌들 일부 또 분들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 글자로 딱 적었던데요. 뭐라고 했더라고요? 람보르게리. 람보르게리라고. 아 람보르기니에서 예. 게리로. 람보르게리. 아, 야, 저 사진을 그냥 훅 지나간다 이 훅 뜻이죠. 표정이 예술입니다. 스포츠카처럼 빨리 훅 지나간다. 훅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듣고 싶지도 않네. 네.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쓱 지나가네요. 자, 정청래 사실 하는 말들이 보면은 어이가 없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위와 이것을 다 저는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늘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면 적어도 국회에서 법 관련되는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정청래 법 그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의. 네. 그죠? 네. 근데 법사위원장 맡아가지고 법에 관한 걸 좀 어이가 없는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 제한테는 확 와닿는 게 그 서부지법에 그 난입했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폭도 그다음에 소요죄 적용해야 된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에 어이가 없어. 아까 김계리처럼 네.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유튜브 하나 찍어 올렸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남들은 서부 지역의 서부 지법에 들어간 사람 폭도라 말할 수 있지만 정청래는 도저히 그 말하면 안 된다. 왜? 너 자신 알지 않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고 했는데 정청래는 그때 오늘 유튜브 유명해졌더라고. 제가 했는 게 그럼 뭐냐면 정청래는 원래 89년도에 그 저거 했잖아요. 더 심하게 난입했잖아요. 그렇죠. 미 대사 관저. 네, 미 대사 관저에 그 쇠파이프 들고 네. 그다음에 사제 폭탄 들고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맞습니다. 미 대사 관저를 넘어가지고 현관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서 막 그 카페에서 불 질렀는데 네. 너무 무서운 거죠. 맞죠. 예? 사제 폭탄 들고 쇠파이프 들고 근데 방염제라서 카페지 불이 안 붙었어. 네. 그러자 그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주장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그 주한 대사, 근데 그레그 대사거든요. 그레그 대사의 한국 뭐 취임인가 반대한다. 네. 전형적인 반미. 네. 그것도 서부지법 그거 상상하면 그러니까 너무 비가 되잖아요. 서부지법 사람들은 주장한 내용이 그래도 그 당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가 이재명은 왜 불구속 수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불공정에 대한 어떤 한 거라면 그렇다고 제가 뭐 서부지법을 폭도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요. 다만 딴 사람은 머리 피나더라도 정청래도 마찬가지 그때 대학교 때였거든요. 네, 대학생. 예, 그러니까 20대 때 하는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정청래도 돌아오면서 스스로 후회할 거 아니야. 네.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맞죠. 정청래도 마찬가지 20대 하는 마음 그랬다면은 적어도 서부지법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2035에 많았잖아요. 정청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폭도라고. 그럼 쥐는 뭔데? 폭도 중에도 우두머리 폭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청래는 그런 거 보면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 외에도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내란죄로 뭐 하여튼 사형 당할 것이라 하던가 뭐 그 당시에 사형 당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네 윤석열은 사형입니다. 그렇죠. 사형입니다. 미친 짓이지. 아니 쥐가 뭔데? 맞아요.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아니야 민주주의는.
법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 받아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가면은 사형을 받던 뭐 무죄가 되든 국민이 납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민주당 일들이 다 그거잖아. 뭐냐면은 우리가 왜 탄핵 반대 주장하고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란이든 뭐 무죄든 간에 공정한 법과 공정한 체포, 공정한 뭐 이런 게 따랐으면 국민들은 법에 따랐으니까 납득이 하는데 그 뒤로 불공정한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공수처에 불공정한 거,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불공정한 그 구속영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전부 다 불공정.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2030들이 분노해버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다가 뭐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뭐 카카오톡 검열한다 그러고 전환기를 고발한다 이런 거는 법에 따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재판도 안 받아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사형당할 거야. 미친 말이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민주당에 보면은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 돌리는 거고 2030들은 환멸감을 느낀다. 환멸감을.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되나. 일반인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변론 마지막 날 최종 변론할 때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그렇죠. 의원이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회 소추위원인데 최종 변론을 할 때 본인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울면서 애국가를 읊었습니다. 애국가 읊으면서 이런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이런 얘기를 했죠. 1988년 어느 날 눈을 가리고 1988년 어느 날 남산 어디로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으면서 물고문을 받았답니다. 본인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올림픽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9월 달에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모르겠고요.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유추를 해봐도 저는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네.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 강동병 네.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와 뭐 진중근 교수라든가 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의 그 전과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봤더니 그 주사파 관련된 책을 네. 복사하다가 걸린 것 같다. 주사파 관련된 책을 그냥 학내에서 복사했으면 절대로 법에 걸릴 일이 없는데 밖에서 복사하다가 걸려서 아마 붙잡혀 갔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이 열리던 그때 남궁 분실에 붙잡혀 가서 물고문 당할 일이 없다. 과대망상이 아니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조용히 방송이 한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이런 어이없는 정청래 뭐 이런 보면은 또 화가 나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어이가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 하나.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야 국회의원이 됐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민주당이 시켜줬습니다. 뭐 지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됐겠죠. 그렇죠.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예.